중학교 교장이 교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학생들에게 들켰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나주와 진도에서도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남열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요즘 최순실 청문회가 세간의 화두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지역구 의원으로 유일하게 청문회에서 활약 중인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청문회와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독감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중학교 교장이 교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교장이 음란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7시쯤 이 학교 교장 A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당시 교장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에는 유사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있던 일부 학생들은 창문을 통해 이 같은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제 집에 이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안 내리고 막.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해당 사진은 개인 SNS를 통해 일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교육당국은 지난 14일 A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선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안 보고해서 교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A 교장은 한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란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단을 시키는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잘못이죠. 현재 A 교장은 학생들과 격리돼 외부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도교육청에 해당 교장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나주와 진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나주시 반남면과 진도군 의신면의 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감정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나주 지역 농장 간 수평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경 3km 이내 농가 16곳에서 21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두 농장의 시료를 검역본부에 보내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새해 첫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고흥 남열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고흥군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앞서 증인들과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순실 국정조사 얘기부터 하시죠. 예. 최근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 증인과 모의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진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위증 논란 그리고 위증 의원들의 위증 교사 의혹이 생겼다는 건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새누리당 간사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만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 재척 신청을 해서 그 이직을 계속 할지 여기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회의 전까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태블릿 PC의 소유자를 놓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등이 태블릿 PC 소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정농단의 모든 사태가 시작된 게 JTBC에서 방송을 했던 태블릿 PC부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대통령 연설문이 나왔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그 안에서는
국무회의 자료가 나왔다. 또 며칠 있으니 그 안에서는 이제 뭐 국방 관련 자료라든지 인사자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즉 국정농단의 총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인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거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 주도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이 의원님이 유일하게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겁니까? 특히 지금 이번 이제 국정조사에서 크게 두 가지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민 주권주의. 예, 이제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았는데 대통령이 국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국정을 하고 있었다. 그 진상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 즉 많이 알려졌지만 K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재단을 통해서 사실 수백억 원의 이런 돈을 불법적으로 모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 의원님은 최근 그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 엑스포가 이제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지난 4년이 됐습니다. 그대로 이제 사후 활용을 제대로 잘 하는 것만이 여수의 큰 이제 자산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엑스포 재단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자 해서 지금에 이제 있는 이 재단의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을 늘리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전라남도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였습니다. 네. 그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 속에 최순실 국정조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조차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반전에 돌입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에 걸친 청문회는 최순실 씨의 불출석으로 알맹이가 빠진 채 이루어졌습니다. 출석 증인들의 답변은 모르겠다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뿐. 의혹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증인들이 군까지 개입해서 국정조사에 흐트러림을 의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심각하다. 재벌에 대한 청와대의 강제적 기금모금 정황이 드러났고 사법부를 향한 행정부의 사찰 의혹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성과도 있었지만 의혹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의료용어의 범람 속에 책임과 원인을 따지지 못하는 등 결정적 한방이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의 실타를 풀고 그것을 그 단서를 청문회 특검에 넘겨줌으로써 특검이 그 방향을 잡고 내용을 채워서 여당 측 특조위원회 사전 모의와 위증교사 의혹은 가뜩이나 무력한 청문회를 본질에서 비켜나게 했습니다. 증인들의 불출석이나 모르쇠 일관의 부분도 대단히 국민의 분노를 크게 한 것이지만 또 새누리당이나 이런 의원들의 어떤 의도적인 청문회 물타기 이런 것도 좀 느꼈고요. 청와대와 군, 언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 남은 기한은 20여일 뿐. 활동이 끝나는 1월 15일 이후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여당 입장은 유보적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주말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도내 16개 시군에서는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6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 5시에는 여수 흥국체육관 앞과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에서 5시 30분에는 고흥 두원농협 앞에서 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됩니다. 한편 여수와 순천 촛불 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 시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해 지역민의 여론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뜻을 밝히고 차후 입점에 대비해 현지 법인화 등을 권고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이마트가 입점하더라도 사회공헌 사업 이행과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하룻밤 사이에 7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중학교 한 곳은 단축 수업까지 들어갔는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상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선 초중고마다 늘어만 가는 빈자리. 독감으로 병원에 가거나 출석 인정 등으로 등교가 정지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들고 나는 일이 작고 학기 말이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성도 쉽지 않습니다. 독감마저 이렇게 학교에 갑자기 이렇게 닥쳐와서 수업하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수업하는데 상당히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221개 학교에서 2,459명의 학생이 독감에 걸려 이렇게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에 비해 7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한 광주의 한 중학교는 단축 수업으로 하교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독감에 취약한 이유는 집단 생활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15세에서 18세까지 독감 백신 예방 접종률은 20% 남짓.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상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큰데 65세 이상 노인층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해마다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군이 되는 이유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오는 감염의 취약성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방 백신 프로그램을 노약자 계층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을 해서 교육당국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선학교에 등교 중지 이후에 조기 방학까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학년별로 환자 발생률의 차이가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독감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가 성탄절을 앞두고 공화동 일대에서 거리축제 5캐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여수를 방문한 여행객과 지역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거리 페스티벌로 게릴라 캐롤 공연과 프라이빗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업사이클링 트리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가 참신한 골목 문화 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기 수도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관내 5,560여 세대에 대해 현금과 상품권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 6,8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탄소포인트 지급 대상자 가운데 340명은 탄소포인트로 쌓인 적립금 50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해 탄소포인트제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이웃 돕기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47.6도입니다. 주식회사 광운선박 대표이사 황철 100만 원, 여수시 대교동 닭머리 하얀집 대표 강복희 100만 원, 주식회사 여수수산시장 대표 김상민회 50만 원, 주식회사 여수수산시장 분여회 50만 원, 여수시 덕충동 성학맨션 주민 40만 원, 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 직원 36만 5천 원,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30만 4,300원, 여수제일교회 3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소영마을 주민 27만 3천 원, 과영면 호덕마을 주민 27만 원, 고흥군 포두면 미후마을 주민 21만 5천 원, 신흥동 마을 주민 16만 5천 원, 과영면 연등마을 주민 16만 원, 여수시 덕충동 대광빌라 주민 16만 원, 만덕동 12통 주민 16만 원, 여수시 3일동 호명 양지마을 주민 15만 원, 덕충동 장미빌라 주민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제철소가 헌혈 봉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헌혈에 참가한 연 인원이 2만 1,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어제 실시한 이달 사랑 나눔 헌혈 행사에 100여 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1,6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헌혈 봉사는 1998년 시작돼 한 해 2차례씩 시행돼 오다 지난 2012년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구에 제2호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륙면 신대리 1원 7,000제곱미터 면적에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목표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기적의 놀이터에는 나무 시소, 꽈배기 미끄럼틀, 눈썰매 등 신개념의 친자연적인 놀이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순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연향동 호반공원 일원에 4억 원을 들여 3,000제곱미터 규모의 제1호 기적의 놀이터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전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작업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가 자부담 비율이 50%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0%로 낮춰집니다. 전라남도는 농민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업 상해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3억 2천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